배달앱 수수료가 2%까지 낮아진다는 소식, 자영업자분들께 직접 영향이 가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저녁 핵심 이슈 6가지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7%, 2주 연속 유지, 26조 추경 총액 유지, 여야 난상 토론, 하는 기준금리 2.5% 7연속 동결, 중동견수의 신중 모드, 이재명 대통령 전시 사례를 유태인 학살로 규정, 정원호 현역 의원 꺾고 민주당 서울시장 본선 진출, 배민 쿠팡이츠 매출 하위 30%의 최저 수수료 2% 적용.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나란히 최고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각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6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이자 취임 후 최고치가 2주 연속 이어진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4%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경제와 민생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외교가 12%였고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11%였습니다. 직무 능력과 유능함을 이유로 든 응답자도 10%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수치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2주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였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르면서 2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정책에 대한 의견도 별도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52%였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긍정 의견이 과반을 넘기며 부정 의견보다 앞섰습니다. 이재명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로 경제와 민생이 가장 많이 꼽힌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다만 부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24%로 소폭 반등한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결국 경제와 민생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제 정책 성과가 향후 지지율 흐름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67%의 지지율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전쟁 추경 26조 총액 유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 여야가 26조 2천억 원 규모 총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총액을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예결위 간사 간 얘기가 있었다며 증액이 있더라도 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중동전쟁 장기화를 전제로 편성된 만큼 지방선거용 추경 사업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예산 담당 핵심 관계자는 총 규모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바꾸지 않고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해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0조 원대까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박홍근 기은 26조 원대 규모의 기존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채 리발행 원칙을 지키면서 감액과 증액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번 추경의 핵심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환율 물가에 하는 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고물가,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7차례 연속입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이란 전쟁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동결 외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이후 7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고유가 고물가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도에서 3.75%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역시 지난달 22일 지명 소감에서 중동 정세 급변을 언급한 바 있어 차기 체제에서도 이 변수가 통화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동 사태의 지속 여부가 하반기 금리 결정을 가를 핵심 변수로 5월 28일 다음 회의까지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해 최대 관심사입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 전시 사례, 유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팔레스타인 아동학대 의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하며 유태인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X계정을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학대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가자지구 현장 상황을 전달하는 팔레스타인 출신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이 비니어 계정이 올린 것으로 이 계정은 15만 2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사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서 JB 니어는 IDF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2년 전 영상으로 중동전쟁 이전에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영상의 사실 여부를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언급한 만큼 영상의 진위와 실제 촬영 시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 변수로 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장 유 후보의 리 대통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꺾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거머쥔 인물이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본선을 향한 민주당의 선택이 확정됐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본경선은 7일부터 9일까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 50%씩 반영해 치러졌으며 정원호 후보가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습니다. 함께 본경선에 진출한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18일 오세훈 현 시장과 가운데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호 후보가 박원순 시정 10년으로의 회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정원호 후보에게 명픽 후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55일 앞두고 양당 대결 구도가 갖춰지는 가운데 명픽 프레임을 정원호 후보가 본선에서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서울시장 경쟁의 숨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배민 쿠팡이츠 매출 하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에 짓눌려온 소상공인들에게 순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한시적 직접 지원에 전격 동의했습니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영제들과 쿠팡이츠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행 배달 중개 수수료는 매출 상위 35% 구간에 7.8%, 중위 구간에는 6.8%, 하위 20% 구간에는 2.0%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른 구조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 수수료 2%를 적용받는 하위 구간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한시적 직접 지원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이용 횟수와 이익을 고려한 합리적 수수료 책정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직접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는 이미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합의의 실질적 효과가 주목됩니다. 특히 하루에 치킨 4마리를 팔아도 상위 35%에 묶여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협의가 수수료 체계의 근본 개편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향후 쟁점입니다. 이번 상생안이 일회성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 과연 소상공인들의 배달 플랫폼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룬 소식 중 배민 쿠팡이츠의 최저 수수료 2% 인하가 자영업자 폐업 흐름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